네, 정말 뭐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3년 6개월 만에 3,000피를 넘어섰고 돌파했고 장중에 3,010포인트까지 터치한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는 너무 괜찮은 느낌적인 느낌은 있는데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리스크가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그런 장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찜찜한 세계 증시 vs 시원하게 잘 나가는 우리 증시 어디에 답이 있을까 생각했을 때 국내 정책 수혜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오늘 아주 시기 적절할 때에 이분을 모셨습니다. 신승용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와 시장 전반적인 맥을 좀 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 경기부터 좀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중동방 불안은 이미 좀 정리를 어느 정도 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말씀하신 건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미국의 소비 경기가 약간 둔화되고 있네라는 포인트들이 경제지표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전쟁이 나면 유가가 올라가잖아요. 예. 유가 올라가면 물가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 연준 의장도 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속도 조절을 계속 하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뭐 멍충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 미국 경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뭐 지금 상황 그다지 녹록치는 않다 아는 상황이다. 반면에 참 이제 아이러니한 상황. 어찌 보면 지금 신정부 출발한 지 뭐 얼마 지나지 않았어 이제 어쩌면 하니문 피리어드라는 그런 얘기들 나올 정도로 우리 시장 글로벌 증시의 방향과는 조금은 사뭇 다른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보다도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은 오히려 지금 우리 이재 앵커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을 우선적으로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지금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장 1%가 넘는 급등 상황, 뭐 어제 그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지난밤 그리고 이제 최근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게 되면 우리 시장과는 다르게 어찌 보면 약보합 상황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에 대한 가장 중요한 배경은 뭐니 해도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이 하나가 분명히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방금 전에 우리 이재 앵커 말씀하셨다시피 엊그저께 이제 그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그다지 큰 기대는 하지는 않았지만 그 후에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얘기했었던 과연 올해 안에는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의 스탠스, 금리 인하의 스탠스가 조금 더 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조금은 좀 가졌던 바가 있었죠. 하지만 그와는 조금은 좀 반대의 그런 기자회견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 일단은 금리 인하의 속도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늦어질 가능성이 좀 있겠다 쪽으로 일단 확증이 들게 되면서 조금 시장은 좀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 그에 반해서 우리 시장은 여전히 신정부 출시 이후 허니문 피리어드의 계속됨이 나타나게 되면서 연일 강세의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근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두 가지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달러화의 방향성. 두 번째는 그 국제 유가의 방향성이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달러의 방향성과 국제 유가의 방향성 이 두 가지 모두 우리 시장 내 상당히 불안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고 다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보시면 미국의 달러화 강세는 오히려 그들에게는 상당 부분 좋은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은 달러 강세를 계속적으로 그렇죠. 푸시해 왔잖아요. 네네. 근데 오히려 유가가 강세가 된다 하더라도 달러의 강세로 이를 상쇄시킬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뭐 동남아, 뭐 일본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 어쨌든 그 달러화의 강세와 국제 유가의 강세 어찌 보면 뭐 설상가상의 상황이 될 그럴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상당 부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것이다라는 점 좀 생각을 해보시고 어찌 보면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 WTI 유가보다는 브렌트 유가에 조금은 더 주목하는 그런 상황. 왜냐하면
브렌트 중동에 더욱더 그렇죠, 가까운 위치이기 때문에 브렌트 유가 뭐 그 미국 WTI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제 같은 경우는 뭐 휴장이었으니까 뭐 그렇다 쳐도 브렌트 유가 계속 상승세의 분위기가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점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단 중동판 리스크가 오게 된다라면 국제 유가의 상승과 그리고 미국 달러화의 강세, 이 지금 메커니즘을 좀 살펴보게 되면 국제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의 불안감은 너무나 당연히 찾아오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금리 인상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물가 상승을 저지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금리 인하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FOMC의 어떤 그들의 지금 현재의 어떤 그 스탠스를 조금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엊그저께 미국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들 분명하게 드러났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달러화 역시 우리나라한테는 달러화의 강세는 상당 부분 불안 요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시장 물가 과거와는 조금은 다르게 상당 부분 그 상승폭이 상당 부분 커져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환율 부분과 달러의 강세 부분과 국제유가의 부분 역시 동시 작용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렇다면 차라리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여전히 신정부 출범에 대한 경제 활성화 정책의 편승을 계속하는 것이 조금은 더 최근 들어서는 조금 더 나은 전략이 아닐까라는 부분 좀 우리 시청자분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 외에는 굉장히 좀 찜찜하니까 뭔가 답을 찾으려면 국내에서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잘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거보다 이제 유동성도 많아지면서 시장의 지수를 끌어올리는 힘들이, 그게 또 어떤 분들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느낌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보면은 그 정책 테마주가 이렇게 순환매 될 것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맨 처음 같은 경우에는 증시 부양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뭐 상법 개정 이런 이슈 때문에 지주회사나 아니면은 뭐 지수가 이제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수 부양에 대한 의지, 내수 소비재가 올랐고, 시진핑 주석과 이제 통화하면서 그렇죠. 중국 소비재 올랐고, 최근에는 그 하정우 AI 수석이 이제 발탁되면서 AI 관련주가 올랐고, 어디서 또 튈 줄 모르는 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정책 관련주들은 특히나 지금 현재의 상황은 상당 부분 기대감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지금 시기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 저 역시 지금 현재 상황은 정책주에 여전히 올라타야 된다라는, 편승해야 된다는 전략 유효하다라는 말씀은 좀 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통상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허니문 피리어드 통상 한 100일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 100일 정도 얘기하는 것은 첫 한 달 정도는 시장 기대감으로 이제 상승을 하는데, 2달 정도 지나가게 되면서는 이제 옥석이 가려지게 시작이 되죠. 옥석이 가려지게 되면서 이제 여기서 탈락하는 주식들, 탈락하는 테마군들, 탈락하는 업종군들 분명히 나타나게 되고, 그에 대한 실망감, 이 부분은 기대감으로 오른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펀더멘탈에 근거하지 않은 상승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눈 뜨고 코 베이는 그런 정책 관련주들도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게 지금 거품이 있는 거로 잘 또 그렇죠. 저 역시 상당 부분 어쩌면 지금 현재의 시장은 일정 부분 거품이 좀 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좀 분명하게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의 그에 대한 근거는 지금 지수 관련주들의 상승이 상당 부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어찌 보면 지수와 관련된 소위 말하는 시총 대형주들의 상승이 지금 코스피를 상승을 시키고 있다라는 점. 오히려 한의원 피리어드 때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히려 지수 관련주들보다는 통상적으로 지금 종목 관련주들의 움직임, 종목 네. 개별 장세의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이번 장세는 조금 좀 다르다. 지금 지수 관련주들의 상승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 이를 과연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좀 해보면 앞서서 우리 이재an커 간단히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이는 결국은 유동성 장세라는 것으로 예. 우리가 설명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유동성 장세라는 부분은 역금융 장세에서 금융 장세로 넘어가는 그런 초입이다라는 점. 앞서서 제가 지금 파월 의장 그리고 우리나라 그 금리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조금 좀 드리긴 했었습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면 절대 안 됩니다. 금리 인하를 연기한 것이지 금리 인하를 포기하고 금리 인상으로 들어가는 것. 즉 네. 다시 역금융 장세로 가는 것은 절대 아니다. 속도 조절을 하는 예, 것뿐. 속도 조절을 하는 것뿐이지. 네, 네. 즉 금리 인하의 시기가 늦춰주는 것뿐이지 금리 인하의 스탠스가 금리 인상의 스탠스로 변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는 분명히 유동성 장세는 지속될 것이다 라는 쪽으로 우리 시청자들 초점을 좀 맞춰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유동성 장세라는 것, 결국은 유동성 장세가 온다라는 것은 통화량이 확대된다라는 것이고 통화량이 확대된다라는 것은 물가가 상승을 하고 자산 가치가 상승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산 가치가 상승을 한다는 얘기는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물가가 오르고 주식 가격이 오른다라는 네, 얘기일 네, 것이고 네, 네. 여기에는 분명히 주식도 그 자산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저는 이렇게 좀 감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교집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정부가 지금 경기 활성화를 꾀하고 있죠. 지금 추가 경정 예산안 30조를 하고 그다음에 10조 3천억 원 규모의 지금 소비 쿠폰을 지금 발행을 하겠다라는 거의 뭐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소위 말하는 돈의 유통 속도 그리고 GDP에 미치는 영향. 제가 곰곰이 지금 계산을 해봤더니요. 우리 국민들의 소비 성향, 즉 쿠폰으로 이제 그 발행을 하게 되면 소비 성향이 90%가 넘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소비 되면 진작으로. 네. GDP에 이 10조 3천억 원이 미치는 승수 효과는 거의 10배에 육박하게 되면서 10조 원이 거의 그 100조 원에 가까운 효과로? 그런 효과로 예.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이게 돈이 더 빨리 돌아가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 우리 시청자분 이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쿠폰 만약에 이제 받게 되시면 뭐 10만 원이 됐건 50만 원이 됐건 뭐 차별 뭐 지급을 은근히 하게 그래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거. 근데 받으시면 가능한 한 빨리 쓰십시오. 빨리 쓰셔야 우리 경제에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것. 예. 왜냐하면 이게 더욱더 승수 효과를 빠르게 유발을 시키면서 GDP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라는 점. 그러면서 저는 이 부분 조금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어떤 업종이 가장 수혜를 받을까가 우리 시장님 가장 중요하시지 주목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비주도 좋고 내수주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은 일단 유통주와 운송주에서 먼저 어떤 그 신호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네, 네, 왜냐하면 소비가 활성화가 되고 건축 건설이 활성화가 되면 운송업종 그리고 유통업종이 먼저 그렇군요. 활성화가 될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정 확대를 하게 되면 건설과 인프라가 분명히 집중될 것입니다. 소비 진작을 하게 되면 소비주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공통되는 업종 찾아보게 된다면 운송과 유통이 될 것이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좀 잊지 말고 꼭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뭐 그런 얘기도 많아요. 일단 돈을 풀고 민생 경제를 살리고 소비 회복으로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런 흐름이 이제 하반기 우리 경제 성장률을 끌어당길 수 있는 요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네. 서울 아파트 지역값이 더 많이 오르니까 그거에 대한 반감 효과 이런 부분들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이게 이제 이제 증시에 들어갔으면 좋겠죠. 네, 그렇죠. 물론 이제 거기에 그런 거. 근데 저는 너무나 네. 이제 뭐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거는 이번 신정부의 또 몫이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뭐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의 상승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 부정적인 신호가 아니라 그래요? 긍정적인 신호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유동성이 풍부해졌다라는 것의 결과물로 네. 부동산 가격 물론 이제 수도권 지역에 특정되긴 했지만 안타깝게도 하지만 그 부분 일정 부분 신호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수도권 지역의 주택 가격의 너무 급등은 분명히 어떤 우리 기준금리의 스탠스 변화를 유도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많이 느끼셨겠지만 정부 정책 수혜 기대 그리고 유동성의 힘 이 부분 때문에 코스피가 3,000의 선을 넘어섰습니다. 그 두 가지 집중하셨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그 안에 공통 집합 유통과 운송 섹터라고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에서도 잘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승용 명지대 경제학부 교수와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경제 전반적인 흐름 짚어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